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행사가 뒷말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전통시장 방문 행사도 사전에 기획된 짜고 치는 보여주기 격려쇼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뭐 김정숙 여사가 네.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네. 뭐 상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격려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게 진정성을 갖고 격려를 하셔야 하는데 뒤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딱 나타나잖아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시장 가려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중기청, 중기벤처부 네. 지금 중소기업 벤처 어려운 그거를 육성해야 되는 중기벤처부 왜 공무원들이 와서 사전에 전날 와서 네. 꿀 맞추고 생각 맞추고 그거 하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조선시대 또 내명부하고 외명부하고 갈려졌습니다. 예. 네? 그 대통령 부인, 대통령 와이프가 하는 거를 왜 행정부에서 나서서 해요? 그래서 저 이상하더라고요. 김종숙 그 씨가 시장 와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오게 했다. 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장관이 대통령 와이프 시장 가는데 따라오죠? 그렇게 시간이 많나요? 전에도 김정숙 여사 어디 지방 행사하는데 장관들이 대여섯 명 몰러서가지고 그렇죠. 또 그때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지난 연말에는 누가 뭐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지난 연말에는 산타클로스 복입구도 그러니까 또 그때도 장관들이 출동하고 그랬잖아요. 예. 장관들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청와대에 옛날에 이런 일 없었어요. 권력 1위가 김정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장관들도 눈치를 봐야죠. 장관들이 공적인 일을 해야죠. 김정숙은 어디 이 라인에 없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 가족이라는 것밖에 네. 없죠. 무슨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요리사가 이연복 요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따라왔을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런 분들은 뭘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갔겠죠. 그래도 이런 분들은 한번 동원을 하면은 돈이 꽤 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강청을 만들어서 우한에서 오신 분들 진천에 격리됐는데 그걸로 보내는데 생강청 만드는데도 요리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꿀이 없어가지고 건어물 가게에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김정수 여사 그 동선에 맞춰가지고 요 가게다는 꿀 갖다 놓고 너 이런 거 물어볼 때 너 대답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온양온천 시장 갔을 때 문재인한테 그 시장 상인이 거지 같아요. 장사 안 돼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서는 좀 캄프라치랄까? 아니면 일본말로는 반가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허러 지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시장 상인들이 환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쇼를 지금 그렇죠. 박영선이가 또 한 번 말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달걀 계란 던지지 마라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진짜 21세기에 이 참 자영업에 이렇게 고통받는 코로나19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건지 내가 김정숙 비싼 옷 입고 간 거 갖고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명품 옷 입고 뭐 저는 뭐 명품인지 시장 물건인지 저는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시비 걸지는 않겠는데 김정숙 한 얘기가 저는 가관이에요.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은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게 가짜 뉴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붙인 말이 가관이에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부인이라는 말은 남이 그럼 존경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자신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 대통령의 뭐 안사람으로서 뭐 아내로서 그럼요. 뭐 집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해야지.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높다는 건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동남아 방문했을 때는 대통령은 뒤에 오는데 서열 오는데 앞장서서 가다가
또 그때도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1호기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해외 출장 가고 하는 게 이런 게 참 수준이 하나하나가 다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 가서도 네. 그 시장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지만 얼굴이 예쁘시네요. 뭐 TV에 나온 것보다 실제가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스크 벗으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것도 말 맞춘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맞췄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 좀 해줘라, 저런 얘기 좀 해줘라. 뭐 또 시장 상인이라는 게 참 약자잖아요. 예. 또 뭐 말 안 들으면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무슨 또 벤처기업부에서 예. 직원들이 나와갖고 그 상인회한테 다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라. 또 물건을 뭐뭐 갖다 놓고 동선이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물건을 얼마를 떼어다 놔라. 뭐 아주 그냥 수량까지 다 지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짜고치기 고스톱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예? 그리고 장관들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마누라한테 저렇게 김밥 많은 거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새 왜 이렇게 김밥 많은 놈들이 많아요? 김밥도 많이 말고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적자 생존이에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지금 다 받아 적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문재인 취임 초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적는 데 아니다. 뭐 쓴소리하고 활발하게 토론하자고 하는데 지금 토론이 있습니까? 못 받아 적고 지난번 경제계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했었죠. 그 재벌 총수들. 그 사람들도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얘기 못하나 A4 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총수들이 받아 적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신경 거슬리는 건의는 또 안 해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건의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근무 끝나고 직원들 회식하는 거는 주 52시간에서 빼줘라. 재벌 세계 그게 일을 건의사항이에요. 다투는 재벌 회장이 가서 주 50시간 진짜 하고 싶은 회식 얘기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우리 좀 그냥 좀 놔둬라. 니네들 노조 자꾸 너무 편들고 자꾸 기업을 눌러대가서 못 살겠다. 가만 좀 놔둬라는데 그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하니까 52시간에서 회식하는 시간은 좀 빼줘라. 이게 우리나라 최고 그룹 총수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서 억지로 하는 소리죠.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억지 추장이죠. 억지 추장이. 그 알랑방구 끼는 놈들 지난 2월 5일 날 문재인이가 성동 보건소로 갔거든요. 그때 성동 구청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왔어요. 맞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 5일 날 얼마나 알랑방구를 꼈어요. 아니 역대급 아부를 해버린 거죠. 박근혜 때 메르스하고는 지금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금 잘하고 있다.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대책도 세우고 뭐 이런 소통도 팍팍팍 된다. 알랑방구 껴서 입방정 떨으니까 지금 2월 5일 날 지금 딱 보름 됐거든요. 지금 어때요? 확진자가 82명. 어제 밤새니까 31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 경제계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다들 코웃음 쳤잖아요.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그만큼 대통령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게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다들 공무원들도 쉬쉬쉬하고 감춰버리고 또 딱 그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게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전염병 학자들도 전 세계 인구의 60%가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내리는데 문재인은 혼자 다 끝났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종식되면 다행이지만 더 번지잖아요. 세월호 10척 이상 저는 문재인한테 충격이 갈 걸로 봐요. 세월호 10척 이상. 지금 오늘 유성엽 통합 거기도 무슨 신당이죠. 국회에서 연설을 했대요. 코로나로 경제가 완전 지금 실종 상태에 있다. 1%도 지금 성장률을 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오늘 국회 대정부 대표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 입방정 떤 새 놈들 그게 누구냐면 정세균, 박원순, 추미애 셋이가 코로나19가 정부가 대책을 참 잘하고 있다고 입방정 떤 거예요.
예? 문재인은 원래 뭐 그런 얘기 하던 사람이니까 저는 뭐 포함도 안 시키고 그 정세균, 그 박원순, 추미애 셋이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이 더 번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럼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감독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까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끝났다고 잔치 벌리다가 이꼬를 당하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나 뭐 이렇게 정당 생활, 국회의장 할 때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비중 있게 나름대로 신중하게 처신을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나? 그렇죠. 한 자리 그냥 주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죠. 국회의장에 이어서 저 총리까지 시켜주니까 하는데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 있잖아요. 지금 커가지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예요. 정세균은 이름이 세균이잖아요. 세균 전공이잖아요.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더구만요.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게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숙주한테 숙주가 붙어서 있어요. 그걸 뜯어먹으면서 변형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세균이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고 가서 손님 없어서 편하시겠네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번에 좀 쓰시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 식당 가게 주인 사람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 같으면 소금 뿌리겠더라고요. 이 재수없는 놈 가라고. 아니 거기도 정세균 총리 간 데가 신촌 무슨 무슨 명물거리 아닙니까? 명물거리. 거기 갔는데도 차 없는 거리 미리 그 상인회한테 다 연락해갖고 총리 오시면은 이런 말을 해라. 그 누가 여기 차 없는 거리 만들어갖고 죽을 지경이라고 이 얘기 건의 좀 하겠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전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나쁜데 코로나가 왔다고 해야 정확한데 그렇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 문재인은 얼마 전까지 경제 회복되고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하루 만에 또 비상경제대책을 세워가고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데 특단의 대책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특단의 대책이지. 그렇죠. 뭔 특단의 대책이에요. 예산 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풀으라는 얘기. 좀 추가 세금 경정하고 걷어가지고. 상품권 나눠주겠다는 거죠. 돈 더 찍어가지고 그거는 대책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시장 경제를 억누르는 각종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들 이런 거를 바꿔야지 경제가 좋아지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돈만 풀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총선이 앞두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더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나. 그렇죠. 그게 지도자의 그렇죠. 뭐 덕목도 아니고 지도의 자질 제1위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으로는 국민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중국 시진핑이 못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요. 초기 대응 실패했죠. 정치적인 대응하죠. 그리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시진핑이 그 꼴이거든요. 시진핑이가 처음에 코로나는 악마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악마는 시진핑이다예요. 지금 자꾸 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인지 죽었는지도 진짜 전혀 모르는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2,000명이 지금 죽은 걸로 통계 나왔는데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지금. 중국 통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죽고 이런 것들은 일반 폐렴이라든가 일반 그냥 병으로 죽은 걸로 전부 처리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을 못 하잖아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의사도 부족하고 약품도 부족하니까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서 공식적인 집계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통계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재인 가장 문제점이 최근에도 보면 여전히 지지층한테 이렇게 기대는 것 같아요. 문바들. 문프라고도 하고 대깨문 아닙니까? 대깨문. 아니 아산 그 전통시장에 가서 그 반찬 가게 주인이 신상털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불경한 일이에요. 대통령한테 자기 솔직한 심정경 그쪽에서 얻은 토속어로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뭐 말은 그렇게 했대요. 그 반장각에 그분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라. 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의 그렇죠. 그런 문바들한테 자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렇죠. 또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지층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이 사족을 왜 다냐 이거요. 그러니까 자꾸 지지층 비호에 나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묵인하는 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지층한테 한 얘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얘기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지지층 네. 말고 누가 거기다가 신상털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을 대깨문이라고 하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네. 우리나라 시민은 깨시민하고 대깨문하고 있습니다. 네. 깨시민은 깨어있는 시민, 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문재인을 망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층한테 의존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지금 강서갑 그러니까 이쪽도 결국은 저는 대깨문이 망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거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자꾸 그렇게 나가라 그러고 싶어요. 네. 아니 19대 때 네. 저 노원 아닙니까? 그 네. 김용민 파문으로 그렇죠.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절단 났죠. 그때도 정봉주가 그 못 나가니까 대신 나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정봉주가 못 나가니까. 정봉주가 민주당 약점을 잡은 것 같아요. 예. 뭐 특단의 대책으로 뭘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도 뭔가 좀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자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잘못한 것은 없어요. 잘해라고 그러세요. 잘해가지고 이번에 좀 혼짝이 나야 정신이 들어요. 네. 어쨌든 나머지 한 2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건 어차피 문재인 뭐 물러나지 않으면은 어느 뭐 부장판사 중앙지법 하야라고는 했지만 물러날 사람은 아니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이번에 총선에서 망해야 정신 좀 바짝 차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훌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 훌리건 줄여서 문건, 그걸 또 줄여서 물건이라고 하대요. 이 물건들이 결국은 그 문재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이 역할을 문재인 훌리건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이번에 대통령 부부 예. 이 격려쇼를 보면서 하나는 문파 때문에 망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타겟맨 때문에 탁현민 네. 옛날 행사기획 네. 비서관했죠. 이 사람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그렇죠. 망하는 거라. 그렇죠. 그 탁현민이가 네. 쇼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 정치, 그렇죠. 그런 감성 정치 이런 것을 해갖고 실속도 없이 판문점 도보다리 쇼 같은 거 만들고 뭐 백두산에서 김정은하고 손들고 어찌고 촬영하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홀릭이 된 거예요. 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도 네. 이런 쇼들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을 속이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극을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통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연극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1, 2년은 그게 국민들이 먹혔죠. 먹혔죠.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식상하죠. 예. 그 왜 배구 시합할 때도 페인트 모션 똑같은 거 자꾸 쓰면은 맞아요. 상대방이 그냥 스파이크로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쇼도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진정한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 페리크레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페리크레스가 민주적 지도 자질로 통찰력, 설득력, 네. 애국심, 뭐 청렴 네. 이런 것들을 들었던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런 문재인 쇼를 심판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